자,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 이제 전 시간까지 내부 채우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주사선 스캔 알고리즘에 대한 주사선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지금 내부인지 확인해서 칠하는 거였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찬가지 체험 알고리즘인데, 지난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 이 씨앗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이니까 이 seed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채운다 그래서 field 알고리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씨앗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씨앗 하나가 자라서 주변에 또 이제 그 번지고 하죠. 그래서 그게 또 꽃이 피고 씨를 떨어뜨리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처럼 화소 하나를 씨앗으로 보면 그 화소가 또 옆으로 번지고 번져가지고 결국은 내부를 칠하게 된다. 근데 그 첫 번째 떨어진 씨앗이 다각형의 내부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칠이 된다라죠. 그러니까 어떤 화소 하나가 그 다각형 내부다라고 가정해 보자 하죠. 그래서 내부임이 확인되면 그 이 화소를 씨앗으로 쭉 번져나가는 것을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화소의 이 그 색을 인근으로 뭐 예를 든다면 위아래 오른쪽 왼쪽 또는 이제 그 대각선으로까지 번져 나가는 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화소가 있었으면 여기로 번지고 일로 번지고 일로 번지고 일로 번지는 거죠. 자, 이런 식에서 색깔을 다 채우는 거다. 근데 이때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내부의 색깔을 동일한 걸로 할 때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자, 방법은 두 가지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뭐 이렇게 칠을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경계점까지만 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계 체험 알고리즘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경계니까 바운더리라고 해서 바운더리 필 알고리즘. 그 다음에는 요 경계 체험 알고리즘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게 뭐큰 차이는 없는데 이 알고리즘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홍수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가 뭐 동일한 색깔일 수도 있고 경계하고 옆에 하고 이 따로 경계 없이 그 그림으로 그냥 이 색깔로 구분할 수가 있죠. 지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국경에 이 선이 그려진 거 없이 그냥 제 그 칠이 되는 경우 홍수 체험 알고리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홍수는 플러드라고 하죠. 그리고 플러드 필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씨앗 체험 알고리즘 하려면 하나의 씨앗이 다각형의 내부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만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사항이 있는데 그 필요사항이 내부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한 픽셀이. 그래서 첫 번째 필요사항은 이 내부 화소인지, 다각형의 내부 화소인지를 갖다가 판정해야 되겠다죠. 그래서 이걸 판정하는 수단이 뭐냐라고 하는데, 그럼 판정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록 다각형의 경우, 볼록 다각형. 그래서 볼록 다각형 다 튀어나온 거, 이 볼록 다각형의 경우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각각의 볼록 다각형의 선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 그랬죠. 보통 이제 모든 걸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다각형의 선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서 일단 그립니다. 따라가면서 이 정점들이 왼쪽에 있으면 저는 화소를 따라고 하는 거죠. 정점이 선분의 이 왼쪽에 있으면 그 정점은 내부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자,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또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자, 이렇게 생긴 걸로 보면 정점들이 이 안에 있는 요거다라죠. 다시 말해서 화소다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그 방향으로 봤을 때 일로 쭉 가는 경우에 어디가 오른쪽이고 왼쪽이냐면 이쪽이 왼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분의 왼쪽에 있다. 아, 이거 내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쪽 선분에서 보니까 왼쪽에 있고 이 다시 초록색 선분에서도 왼쪽에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봐서 왼쪽. 그 다음에 갈색 부분에 대한 것도 왼쪽.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왼쪽인데 이때는 반드시 볼록다각형이라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볼록다각형이 아니라 오목다각형이었다라고 하는 형태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선분이 반시계 방향, 또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또 이쪽으로 가고 이거는 이렇게 갔다. 이런 경우에 이 점이 여기 있었다. 다시 말해서 픽셀, 이게 내부점이냐 외부점이냐라고 봤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을 쭉 연장해서 보게 되면 이쪽에서 오른쪽이 되는 거죠. 빨간색 선에서는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치 이걸 1번 선분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1번 선분에서는 외부점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다각형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목다각형의 경우는 이 일부 선분에 있어서는 이게 내분지 외분지 이 판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에서 볼록다각형에 한해서 내부점을 판정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 홀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홀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점 픽셀에서 외곽선 쪽으로 다각형의 변 쪽으로 웹을 향해서 직선을 쫙 끊는 거예요. 자, 먼저 저희 그 예를 하나 볼까요? 이렇게 생긴 다각형이 있고 여기에 안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졌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제 그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자. 그죠? 이런 선을 하나 그려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그 선택한 요 픽셀에서부터 외부로 선을 그었는데 여기 빨간 점이에요. 그러면 만난 점이 어디냐 하면 이 그 나갔을 때 몇 번 교차하냐면 한 번, 두 번 교차하죠. 짝수번 교차. 그러면 이거는 외부점이다라고 판정을 하자 이거죠. 자, 반면에 이 갈색 점에 해당되는 걸로 이 쭉 외부로 선을 그어봤다. 그랬더니 이 그 교차하는 점이 한 점, 두 점, 세 점 해서 홀수번 하죠. 홀수번 교차한다. 아, 그럼 이건 내부점이다라고 판정하는 이런 걸 갖다가 홀수 규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다각형
외부를 향해서 예, 직선을 긋는 거죠. 직선을 그을 때 그 직선이 이 다경의 변과 이 홀수번 교차한다. 그러면 다경 내부다라고 판정 내리는 이런 방식을 갖다가 홀수 규칙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또 하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non-zero winding 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홀수 규칙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한 다각형의 경우에. 자, 그래서 이 non-zero winding 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n-zero winding 룰. 자,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복잡한 도형의 경우를 하나 보죠. 자, 반시계 방향으로 선분을 긋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분을 긋고,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갔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런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끝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이 칠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칠이 되고. 자, 그런데 요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비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외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 하나가 외부점이 되는데 A라고 하는 점이다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선을 쭉 그어서 바깥쪽으로 선을 그어서 이 만나는 점에 해당되는 건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라고 하는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이 그 만나는 변에 이 변이요. 자, 이 빨간색으로 다시 그어볼게요. 이쪽으로 갔을 때 어디가 왼쪽이냐 하면 여기가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또 쭉 가게 되면 이 그 하얀색 이거를 초록색으로 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쪽이 왼쪽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느냐.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고,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갔다 변을, 그러면 플러스 1을 해주자. 반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희 그 변을 건너갔다면 마이너스를 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이때 요 노란색과 관련되는 거는 이제 시작을 0이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따라서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을 보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0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이렇게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 아, 이거 외부점. 이렇게 판정해 주자 이거죠. 자, 하나 더해서 요 점을 픽셀을 B라고 하고 여기서 선분을 쭉 직선을 하나 그었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때 직선을 그었을 때 요 첫 번째 만나는 이 선분 이렇게 어디가 왼쪽이냐면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분을 또 만나게 되는데 초록색 선분도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 되죠. 따라서 이 B라고 하는 거에서 선을 그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초기값은 자, 이건 초기예요. 뭐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기본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갔으니까 마이너스 1 다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0이 아니다 이거죠. not 0. 그러면 이거는
내부점이다라고 판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뭐냐 하면 이 그 반시계 방향으로 선분들이 쭉쭉쭉쭉 그려져 있을 때 일단 초기 값은 이 그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분의 오른쪽에서 조금 전에 썼지만 이 왼쪽으로 이 그 건너면 이 플러스 1을 하고 선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면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합들이 있죠. 최종 감싸기 수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최종 감싸기 수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부점으로 판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감싸기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감싸기 수가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선분들 이제 만나는 거를 갖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감싸고 있으면서 몇 번을 감싸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건데 결국은 몇 번 감싸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걷느냐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걸로 이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B와 같은 이 점을 한번 보겠어요. 요 점. 자, 이 점을 갖다가 홀수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참고로 이거를 홀수 규칙을 적용하자. 그래서 홀수 규칙을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홀수번 만나게 되면 저희 이 내부섬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몇 번 만나냐 하면 저희 두 번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번 만나게 되니까 외부점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때는 외부점으로 판정을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홀수 규칙의 경우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홀수 규칙에서의 문제점까지 개선한 것이 넌제로 와인딩 룰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내부점의 픽셀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의 픽셀을 선택했더니 내부점이라는 게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와서 경계 체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홍수 체험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부를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 그까지 채우기 위한 알고리즘. 첫 번째 경계 체험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부 화소 하나가 선택됐죠. 내부 화소. 이 선택이 돼서 이게 내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났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방향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물론 네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 여덟 방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는 네방 또는 팔방 연결로 이 인근을 갖다가 주변이죠. 색칠해 주는 이런 알고리즘이다. 자, 이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경계선이 이 모두 이 동일한 색깔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된다. 자, 첫 번째 사방 연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키웠을 때 이런 픽셀들이다라고 가정해 보죠. 여기 하나 한 칸 한 칸이 픽셀이다라고 가정하고 여기 외부점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이 됐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런 경우에
픽셀 하나를 골랐는데 이 노란색으로 지금 이 선택한 부분이 내부점인 게 판정이 났다라고 하면 위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로, 그래서 상하 좌우로 색깔들을 좌표값을 변형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x축에 x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또는 x값을 하나 빼고 그 다음에 y값을 하나 증가시켰을 때 또는 y값을 하나 뺐을 때 이렇게 해서 사방 연결에 의해서 동일한 색깔로 내부를 칠해 들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가냐? 경계선까지 가는 거다. 자, 그럼 8방은 어떻게 되느냐? 8방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8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더 그려봅시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돼 있었죠. 이런 모습이었을 때 8방의 경우는 만약에 이 픽셀 하나가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위로, 그 다음에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대각선의 방향을 더 추가해서 집어넣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칠이 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8방향이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 8방향과 그 4방향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경우를 하나 본다면 이렇게 8방향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에 5개, 그다음 5x5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칠이 된 부분을 보게 되면 가운데 3개가 칠이 됐고 여기도 경계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생겼을 때 사방으로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대각선 부분만 통할 수 있게 돼 있죠. 따라서 사방으로 하게 되면 두 곳만 칠이 되죠. 두 곳만 색칠이 가능하다. 반면에 팔방을 하게 되면 이 대각선으로도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게 선택되면 아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팔방향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내부가 저희 그 색칠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8방향으로 쓸 것인지 4방향으로 쓸 것인지는 자기가 그 속도를 고려한다든지 생각할 고려 대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갖게 되겠죠. 좌표값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형태는 현재 좌표값, 다시 말해서 픽셀을 내 좌표에 되는 거 칠을 했으면 한 칸 위로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형태가 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도 똑같이 또 거기서 그 경계 체험 알고리즘 동작하기 때문에 재기 호출 방식을 쓰면 되겠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엔 사방 체험을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쓴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알고리즘을 boundary 4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볼게요.
사방향이니까 4를 쓰고, 이때 저희 그 매개 변수는 x좌표, 픽셀의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7이 돼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정돼야 되니까 그거를 fill colo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바운더리 경계점이 어떤 건지 모든 경계점이 같은 색깔로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바운더리 컬러. 이렇게 네 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 동작해 준 알고리즘이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 내부점이 판정이 됐어요. 그럼 내부점에 해당되는 색깔을 결정이 되죠. 그걸 갖다가 current colo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겠죠. 그러면은 이 내부에 이 그 픽셀에 해당되는 좌표에 해당되는 이 그 내부 색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컬러가 이 경계점하고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current 컬러하고 그 다음에 경계 색깔. 경계 색깔이 경계가 일부분은 빨간색이고 또 쪼고는 지나면 초록색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곤란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경계 색상 요거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 색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커런트 컬러가 이 필 컬러하고 다르지 않은데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하냐면 색깔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해 주는 걸 갖다가 set pixel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함수를 가지고 결정해 주고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에다가 이 색깔을 갖다가 입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좌표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먼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자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똑같은 체험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도 바운더리 4라고 하는 매개 변수만 다른 이 그 하나의 재기 호출 방식이다. 그래서 x좌표값만 하나 증가시키고 y좌표는 그대로, 그 다음에 색깔도 그대로, 그 다음에 경계 색깔도 그대로. 이렇게 해서 x좌표, 다시 말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하나 내려간 거, 보통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 내려갔다라는데 이 원점의 좌표를 가장 이 위쪽 그 왼쪽 상단에다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픈 GL이라고 하는 그래픽 도구의 그는 중심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5에 이 하나 y좌표 값이 증가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거가 다 되고 나면 종료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그 사방향의 경우는 이런 네 가지가 재기 호출 방식의 이 그 좌표값만 바뀌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이런 식으로 동작해 주게 만드는 거다. 사방이 아니라 팔방이다라고 한다면 이 그 대각선의 이 자기 오른쪽 위에 다시 말해서 동북쪽에 그 다음에 이 뭐 서북쪽에 동남쪽에 서남쪽에 이렇게 해서 이 그 동서남북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 것까지 이 그 이동하는 좌표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 그 경계 체험 알고리즘의 하나였다. 그래서 이런 경계 체험 알고리즘의 핵심은 뭐냐?
이 선택한 픽셀이 내부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경계 체험 알고리즘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홍수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홍수 체험 알고리즘. 자, 홍수 체험 알고리즘은 이 내부 화소를 선택한 후에 네 방향 또는 팔방향을 사용해서 외부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경계 체험 알고리즘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 내부 화소 선택 후 이제 그 외부로 번져나가는 이 그 방식은 경계 체험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가 동일하다. 자, 반면에 경계 체험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느냐? 자, 경계 체험 알고리즘의 경우는 경계선 화소를 만나게 되면 경계색이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경계선을 만나게 된다. 경계선 화소냐라고 물어보죠. 화소색을 만나면, 그러니까 if은 봤죠. 중단하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홍수 체험 알고리즘은 이 현재 색이,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는 거는 이 경계를 뚝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홍수가 났다면 뚝을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이 색이 계속되는 한, 그래서 경계가 동일한 색깔, 내부 채우는 거와 동일한 색깔이면 경계 체험 알고리즘을 쓰는데, 홍수 체험 알고리즘은 경계 체험에 있어서 경계가 이 내부 색깔하고 동일하다면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이 색이 계속되는 한, 네, 그 계속적 번져인 거죠. 계속적 번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다각형 내부색이 이 이 완전히 동일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홍수 체험 알고리즘이다. 그렇죠. 자, 알고리즘 한번 써볼게요. 자,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 이름을 flood라고 하는 걸로 붙이고, 그 다음에 채운다 해서 fill이라고 하고, 사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for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 그 픽셀, 지금 현재 칠하게 있는 픽셀, 내부 픽셀이죠. 좌표 X, 그 다음에 Y 좌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와 같이 색깔이 필요하죠. 어떤 색깔로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fill color, 그 다음에 이 현재 이 그 컬러에 대한 걸로 old 컬러를 하나 더 이 그 매개 변수로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된 형태에서 이 아까는 이 그 픽셀 내부 픽셀인 게 결정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 그 컬러 색깔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번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계인지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if문으로. 근데 여기서는 경계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색깔을, 픽셀의 색깔을 하나 읽어요. X하고 Y 좌표가 되지. 현재 픽셀의 색깔을 읽어서 그게 내가 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거하고 색깔이 변동이 있냐 없냐 보는 거죠. 칠하고 있는 거하고 변동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해서 7이들에 들어가는 거죠. flood, fill, 뭐 해가지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하나 증가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칠하려고 하는 색깔, 그리고 지금까지 칠해된 색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하나, 또 하나는 왼쪽으로 픽셀의
그 좌표값을 하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져나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위로 번지게 하죠. 또는 아래로 번지게 하기 위해서 y-1 그리고 위로 번지기 위해서 y 플러스 1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문과 가로,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가로.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부분만 차이가 나는 거죠. 현재 읽은 픽셀이 조금 전까지 칠했던 픽셀 값하고 동일한 색상이냐 아니냐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있는 것이 경계선인데 경계선의 색깔이 다른 걸로 입혀져 있다, 칠해져 있다라 한다면 경계체험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섞어버리겠죠. 하여튼 뭐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칠하는 것까지 했어요. 체험 알고리즘이 했고, 이제 우리가 레스터 스캔 방식의 이런 이제 그 레스터 모니터의 그 화면에 보게 되면 스크린이죠. 보게 되면 이 선이 좀 우리가 보기에 좀 동그랗지도 않을 수도 있고 곡선인데 곡선이 좀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가 있죠. 특히 그 BMP라고 하는 이 속성어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확대해 보게 되면 굉장히 사진 같은 경우가 끝부분이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않고 확대했을 때는 이 그 네모난 것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붙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엘리어싱이다라고 불러요. 이걸 엘리어싱. 그다음에 그렇다면 엘리어싱이다라고 하면 요거에 반대되는 거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안티 하는 거 해서 안티 엘리어싱. 엔티 또는 안티 엘리어싱. 그래서 이 두 가지 거에 대해서 보자. 그럼 뭐가 엘리어싱이냐? 또는 엘리어스 또는 엘리어싱. 자, 이거는 뭐하고 유사하냐면 잡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사하다. 자, 보통 잡음이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음성이라든지 소리 쪽에서 보게 되면 잡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 위에 뭔가 그 좋지 않은 현상이 들어오는 걸 잡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잡음이 발생하는 거는 뭐냐면 딱딱 어떤 점에서 찍어내는 거 있죠. 그걸 갖다 보면 샘플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잡음은 샘플링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그 엘리아싱이라고 하는 건 샘플링 때문에 발생하는데 우리가 뭐 화면에서 지금 보는 건 소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각적인 모습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픽이죠. 그래서 이 그래픽에서는 이 그 공간적인 어떤 이제 엘리어싱이 발생하게 된다. 시각적인 모습이니까 이건 시각적이란 말보다는 이 공간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그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그 하나의 화면의 일부분이다라고 하고 하나하나를 픽셀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진짜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선분이 아니라 곡선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 화면에 나타나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 이 점,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그 뚝뚝뚝 여기가 불연속적인 면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곡선이 이 부드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는 경계선의 내부를 다 칠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그 외부의 사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이 우둘두둘한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은 원하는 모습이고 원하는 경계 모습인데 원하는 경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하는 경계 모습처럼 만들어지는 것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이 그 사각형으로 뚝뚝 떨어지는 이런 저희 그 잡음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방법을 갖다가 엔티 에얼리어싱이다. 그래서 잡음 제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엔티 엘리어싱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엔티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거는 에얼리어싱이라고 하는 이거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위한 기법. 자, 이걸 갖다가 엔티 엘리어싱이다라고 하죠. 자, 보통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이 점의 수를 늘리는 거죠. 화소의 수를 늘리는, 다시 말해서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 그냥 이제 그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죠. 점의 수를 엄청나게 많으면 아주 정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그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 슈퍼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슈퍼 샘플링.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영역 샘플링이다. 영역이니까 area. 세 번째는 영상 샘플링 필터링이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다. 그래서 필터링과 관련된 거는 따로 또 저희 그 신호 처리라고 하는 학문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고 이 대부분 전자공학 쪽에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그 음성의 어떤 잡음을 없애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뭔가 날라오는 거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다 이제 그 신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다 이 디지털 신호 처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수학적인 배경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동일 화면의 그 해상도를 갖다가 이거 이 높이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좋은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든다. 근데 이 방법은 뭐냐면 슈퍼 샘플링이나 영역 샘플링이나 영상 필터링 같은 경우는 동일 화면에 그 해상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이 그 잡음이 없는 것처럼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 어떻게 보면 눈속임하는 형태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작법을 이 엔티 에얼리어싱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엔티 엘리어싱에 대한 얘기, 요거에 대한 거는 이 그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먼저 이 포인트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화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 이제 화면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정중앙에 해당되는 점을 찍어서 요걸 샘플링 하는 거예요. 이 화소라고 하는 것도 실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그 하나의 그 점을 굉장히 큰 덩어리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중앙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찍어서 나타내는 거, 그걸 갖다가 포인트 샘플링이다 그래서 화소 하나하나 이 그 정중앙 또는 임의의 위치라고 해도 좋겠어요. 임의의 위치에서 그 물체색을 화소의 색을 화소의 색으로 선택하는 거다 하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선택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다 정중앙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빨간색의 정중앙을 벗어나서 빼버리고 칠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방식. 따라서 이거를 실제 칠하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되어 있네.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7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7이 되고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7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도 7이 됐고 여기도 7이 됐고 그다음 아래는 3개가 7이 됐고 맨 아래가 7이 됐다. 자, 이렇게 그 곡선이 아니라 이 그 경계선이 아름답지 못하죠.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엘리아싱이 발생해서 그렇다. 그래서 세부적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다 이거죠. 그럼 이거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해상도를 높이면 당연히 저희 그 엘리아싱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비용 문제도 있고 또 무조건 저희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못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슈퍼 샘플링이니 영역 샘플링이니 하는 등등의 또는 이제 필터링 방식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정교한 모습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포인트 샘플링부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침 일찍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